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게이밍 노트북 리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가바이트 고성능 게이밍 브랜드 어러스의 플래그십 게이밍 랩탑 어러스 17X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i9 12900HX를 탑재했습니다. 16코어 24스레드, 베이스 클럭 2.3GHz, 부스트 클럭 5GHz입니다. 이 메모리는 4800MHz 클럭에 DDR5 32GB 탑재됐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i,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딱 어러스 게이밍 랩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좀 숙성되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요. 상판에는 어러스 로고가 있고 이 로고는 제품 작동 시 조명이 들어옵니다. 자, 이 모델은 17.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 말은 최근 랩탑 트렌드를 감안할 때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거죠. 하지만 제품의 사이즈를 최대한 줄인 제품으로 일반적인 17인치형 모델보다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좀 작은 편입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측한 제품 무게는 2738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7kg입니다. 이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는 3758g이 나옵니다. 3.7kg이죠. 아무래도 17.3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좀 예상하셨겠지만 어쨌든 좀 무게가 나갑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1920-1080 FHD 상호의 360Hz의 주사율을 가진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이더넷 포트와 HDMI 2.1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USB 3.2 A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오디오 콤보 포트와 USB 3.2 A 타입 포트와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전원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제품은 사이즈가 있고 무게도 좀 묵직한 편이긴 한데 입출력 포트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기가바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렌지와 협업하면서 랩탑에 채용 중인 애주어 AI 기반의 컨트롤 센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AI 기반의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필요시 별도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랩탑의 퍼포먼스와 전력 사용량 그리고 펜속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아이케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동 밝기 조절 기능입니다. 이 상단 좌측에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데 외부 밝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이 화면 밝기 조절은 좀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면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보드는 개별 백라이트 조절이 가능한 어러스 퓨전 키보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인데 키감이 살짝 좀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타건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인데 키감이 조금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79%, DCI-P3 80%, NTSC 7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색상 전역은 보통 300Hz 이상의 고주사율 패널에서는 이 색상 전역대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요 정도 값이면 어느 정도 작업성의 마지노선은 갖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널 밝기는 335.6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최근 랩탑의 디스플레이 밝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9, 최대 4.47, 평균 1.12로 최대값에서 조금 튀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극고주사율을 지향하는 패널들의 경우 색상 정확도가 무너지는 걸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이 랩탑의 성향이 패널에서 드러나는데 작업용보다는 게이밍용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에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그쵸, 대부분 별도의 모니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랩탑에 내장된 디스플레이가 이 녀석이 게임성이 강하다는 거지 랩탑 자체가 작업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게임용에 더 초점이 맞춰진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컨트롤 센터에서 작업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모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이제 가해지는 부하도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조절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수동으로 모드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이 모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센터에 크리에이터 모드라든지 터보 모드, 그리고 게이밍 모드와 미팅 모드, 그리고 뭐 절전 모드로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모드 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원 관리 부분과 펜 속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팅 모드라든지 절전 모드는 지금 켜놨지만 요거 절전 모드를 해놨거든요. 이 전력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펜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립니다. 지금 펜 소음 안 들리잖아요. 네.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와 센서 측정 값을 비교해보면 게이밍 모드는 전력 제한의 PL1 값이 65W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에이터 모드라든지 터보 모드는 86W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시네벤치 테스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성 기준으로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모드에서 보여주는 어떤 차이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쿨링의 차이점이 컸는데 보시면 모드별 최대 온도가 꽤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게이밍 모드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팬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 주기 위해서 전력 제한을 좀 주고 팬 소음을 제어하면서 발열을 잡는 방식이고, 이 크리에이터 모드는 팬 소음을 좀 제어하긴 하지만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발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근데 또 반대로 터보 모드는 여기서 팬 소음이 있지만 최대한 쿨링과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방식, 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3D 마크 벤치 테스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게이밍 랩탑이라고 했으니까 이 벤치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벤치 테스트 내용을 보면 게이밍 모드라든지 터보 모드의 벤치 결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결국 모드 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CPU와 쿨링 쪽이고 GPU 쪽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GPU TGP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전력 사용량은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공홈의 스페시트 상으로는 TGP 130W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보는 거는 평균 130W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마크 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스코어가 11,033점이 나왔습니다. 만점대가 넘어갔다는 건 굉장히 고성능의 랩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만점 넘어가는 제품이 잘 없어요. 그냥 만점 넘어갔네라고 하면 아, 플래그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는 스코어가 7,110점이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가 프리미어 프로를 실제로 구동을 해서 작업을 하면서 측정하는 건데 보통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5,00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영상 편집용 랩탑으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토 에디팅 벤치 스코어인데 8,639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실제 구동하면서 작업 성능을 측정하는 건데 포토 에디팅 작업에도 적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랩탑이 보통 6,00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랩탑들이 7,000점대, 중후반에서 8,000점대가 나오는데 작업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오피스 작업 성능을 측정해 보는데요. 이것도 8,563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고성능 랩탑이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을 테스트해보면 이 항목에서 6,000점대 혹은 7,000점대 수준인데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자꾸 고성능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제품을 좀 빨아주는 느낌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벤치 결과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보통 게이밍 랩탑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스펙을 갖춘 고성능 게이밍 랩탑은 결국 고성능 작업용 랩탑이다. 자, 그러니까 쩌는 스펙으로 무장한 랩탑들일수록 게이밍 랩탑이냐 고성능 작업용 랩탑이냐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딱 그래요. 게이밍 랩탑이라고 한참 설명을 해놓고 결국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고성능 작업용 랩탑입니다. 예, 그래요. 뭐 패널이 게이밍용이라는 것만 빼면 그쵸, 이게 작업용이지. 어딜 봐서. 자, 그럼 게이밍 성능은 어땠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 게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이밍 모드와 터보 모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쿨링 소음과 발열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굳이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서 팬 소음에 시달릴 필요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이 팬 소음과 발열 부분을 두고 보면 정말 잘 잡았습니다. 이 열화상 이미지를 보더라도 쿨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보 모드는 팬 속이 이제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팬 소음 부분에서는 사실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기본 쿨링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커스텀으로 세팅해가지고요. 쿨링팬 프로필을 별도로 잡아주고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 메모리는 ADA타의 DDR5 4816GB 메모리 2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기본 장착된 모델은 기가바이트의 1TB 모델이 장착되어 있고요. 또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탑재된 스토리지의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및 벤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99Wh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게임 모드를 기준으로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계속 테스트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1시간 50분의 사용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피스 작업을 기준으로 미팅 모드라든지 절전 모드로 만약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단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제품의 구성 요소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호불호의 영역이야 있겠지만 제품은 그쵸, 성능 빵빵하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모델의 가격입니다.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OS 포함 모델은 460만 원대, 그리고 프리도스 모델은 440만 원대입니다. 일단 400만 원이 넘는 모델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제품 스펙 짱짱하고 고성능이고 잘 만들어진 제품인 건 알겠지만 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랩탑을 게이밍 랩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뷰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게이밍 랩탑보다는 고성능의 작업용 랩탑이 이 제품에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결국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이면 작업성을 염두하고 접근하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일 겁니다. 달랑 게임만 하겠다고 이 4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작업용의 고성능 랩탑 그리고 부수적으로 게이밍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특정한 사용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고려해볼 제품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유튜브 러브아션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